전일 미 증시 낙폭이 컸기에 빠르게 증시 전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주의 시인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3%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잭소널 미팅의 시사점과 경제 지표 외 하방 요소,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를 둘러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잭소널 미팅 파월 발언 정리인데요. 파월은 핵심적이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경제의 위축이 돼도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괴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뜨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져서 미국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 앞으로 경제지표가 뜬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할인 증가와 기업이익 전망치 하락 및 경제 둔화 우려 확산으로 증시 하락폭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를 3.75%에서 4%까지 보고 있고, 이로 인해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9월에는 자산 긴축에도 속도가 붙어서 증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현재로서는 호재보다는 악재 부각 이슈가 더욱 큽니다. 그 다음 경제 외적인 하방 요소인데,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잠시 잊혔던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점차 부각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이며,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른 탈중국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업 수익성은 방어해도 시장 지배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 국내 경제 이슈인데요. 2분기부터 수출은 둔화돼도 리오프닝으로 인한 견조한 국내 소비로 경제 성장률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수출은 이미 둔화됐고 국내 소비 여력도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리오프닝 효과마저도 약화되어 가고 있어 제약적인 소비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수출이 둔화되면 고용이 감소하고 가계 구매력이 축소됩니다. 이는 다시 또 기업들의 실적 둔화를 야기하는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추후 국내 소비 여력이 어디까지 둔화되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에 7월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표에서도 예상치보다 강한 결과가 발표될 경우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전망인데요. 현재 단기 고점 형성 이후 금요일 변곡점이었는데, 금요일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변곡점에서 하향으로 방향을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6월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변곡점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꽤나 시간에 걸려서 바닥을 다지고 베어랠리 장세에 들어섰는데, 미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지지 발언을 연달아 내놓자 증시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섰는데, 잭소널 미팅 이전에 단기적인 이 박스권 변곡점 부분이 빨간색 선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지만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 포인트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저점 부분까지 증시가 내려앉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도 되게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나라 또한 경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중국과 유럽처럼 국내 소비 부분에서 마저도 둔화가 되고, 둔화에 이어서 악화가 된다면은 환율은 다시 천정부지로 섰을 거고, 증시는 더욱 낙폭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없고,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과 환율적인 부분이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저점인 2430포인트와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2400포인트, 이 두 구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바닥자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저점인 2250포인트 전후가 되겠습니다. 증시가 50포인트 부분에서 변곡점이었었는데, 여기서 저는 증시가 올라갈 때 언제 증시가 무너질지 모르니 증시가 오른다면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에 투자할 때 좋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었고, 결정적으로 금요일날 낙폭이 커지기 이전에 고가권에서 금요일 하루 정도는 현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 후에 더 싸게 살 수가 있다고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 투자 라이프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영상 속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아가실 수가 있고, 또한 카톡에 들어오시면 영상 속에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